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ETF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잊을만 하면 위원님께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그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는데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요즘 ETF 투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갖고요. 상장 지수 집합 투자증권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 각종 펀드인데 이거를 거래소에서 직접 여러분들 HTS를 통해서 싸고 편하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크게 되겠고요. 가장 큰 개념은 어떤 특정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묶음이죠. 지수면 지수, 섹터면 sek터, 한 묶음을 갖고 한꺼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은 어떤 특정 주식을 하나 딱 찍어서 샀다 팔았다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 딱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해 네. 연말 특히 올해 초 들어서 네. 더 ETF를 강조하거나 또 언급하시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ETF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위 전성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 상반기 말에요. 27조 2천억 그것도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요. 작년 10월에 드디어 30조 원 늘어났고요. 올해는 뭐 40조 원 이상 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는데요. 네. 2002년 개설 당시에 3,400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17년 말년 이 10월 말 현재 30조니까요. 불과 이게 10몇 년 만에 지금 90배 시장을 거두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되면 100배 시장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 자금들이 개인 자금 쪽보다는 네. 기관 쪽 성격의 자금들이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보면 많은 분들이 펀드 매니저들은 제가 흔히 듣는 얘기가 종목 정보도 많고 네. 주식을 잘 선택하고 돈도 많이 벌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목이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2,000개 정도 있고요. 네. 미국은 좀 거래되는 것이 7,000개. 다 포함하면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 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혹시 좋다 해서 샀다가 오히려 상장 폐지되거나 크게 떨어지면 오히려 남는 것은 해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잘리고 이러니까 지금 자신이 없어지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산업이 계속 되고 네. 바이오 이런 거 막 난리 나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종목도 많고 해외 요인이 요즘 전 세계가 한 원 마켓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없고 소위 액티브 펀드가 실질적인 성과도 안 좋고 오히려 액티브다 보니까 수수료는 비싼데 돈을 못 버는 뭐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뮤추얼 펀드 인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가 되겠고요. ETF에 대한 선호도가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가들이 대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상황은 어때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로 ETF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은 기관도 기관이지만 개인들의 투자금도 많이 몰려 있나요?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4차 산업 이런 게 중심이 되겠고 바이오테크 뭐 전성시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매니저들의 종목 선택이 쉽지 않으니까요. 네. ETF를 자체를 우리 개인들의 연금 뭐 401k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IRA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도 아예 ETF를 계속 꾸준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예 개인 투자가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월 말 작년 기준으로 보면 ETF 자산 규모가 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수년째 10% 이상 고속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거의 10% 이상 글로벌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대세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이런 거죠. 크게 움직이는 반이 있는데 차찬한 거에 가서 움직이니까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냐면 진짜 답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ETF 같은 거 지금은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떠보시는 게 일단 돈도 벌고 이제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표만 봐도 이때 금융위기 때만 빼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수요나 니즈가 늘어나게 되면 네. 운용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을 계속 하겠네요. 그럼요. 돈을 벌려면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요. 우리나라 뭐 3대, 뭐 4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ETF의 신규 상장을 늘리면서 라인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기관 투자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미래에셋 뭐 이런 데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올해만 해도 85개에서 100개 정도의 신규 상품을 오픈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ETF 자문 포트폴리오에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ETF 자문 포트폴리오 하면 EMP인데 잘 모르시잖아요. EMP요? 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했어요.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요. ETF 자문 포트폴리오인데요. EMP라고 하는데요. ETF의
ETF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계좌나 뭐 1조 원이 1조 원 했는데 그걸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담을 받든지 뭐 브로커랑 상의해서 아예 ETF만 샀다 팔았다는 거죠. ETF를 종목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중에 자산의 50% 이상을 ETF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해서 미국에서도 EMP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와 연계돼서 최근 미국이랑 유럽 자산 관리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작년 10월에요. 공무원 연금이 처음으로 연금 가운데 처음으로요. 1,000억 원을 EMP로 계약을 맺었어요. EMP를 하겠다. 이게 그러다 보면 우정사업본부나 사학연금, 국민연금들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더 저렴하죠. 종목을 샀다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저렴하겠고요. EMP로 투자하면 자금이 어떤 유형의 자산에 들어갔는지 파악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배당주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고배당주 관련 ETF를 딱 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주가 좋아진다, 금융주가 좋아진다 그러면 금융 섹터 ETF를 사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 셀트리온도 9%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확 나잖아요. 셀트리온을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라고 더 많이 알까요, 이거요? 그렇지 절대 않거든요. 다만 올라가는데 발을 담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바이오 헬스케어 ETF를 사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물어보기에도 높은 사람들이 뭐 연기금의 총 대표가 매니저로 요즘 어떤 걸 갖고 있냐 그러면 요즘 헬스케어만 20% 좀 담았습니다. 그럴 때 딱 말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국민연금 이런 거를 국회에도 해서 보고하잖아요. 국회의원이 잘 모르는 사람이 딱 확 물어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ETF로 모 30%, 모 20%, 30% 딱 말이 떨어지잖아요. 편하기도 하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그리고 수익도 제부터 난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종목으로 하면 수수료도 높고 설명할 때도 이걸 사는데 변동성이 높아가지고 이건 잘 안 가고 있고 뭐 이럴 일도 없으니까 하다 보면 이걸 왜 샀냐. 특히 조그만 거 하다 보면 뭐 문제 됐으면 그러겠죠. 큰 집 가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딱 그런 것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그리고 EMP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빈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근데 설명 들어보면 기관 측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개인들은 여기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2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100% 확신이 없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앞서도 일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셀트리온 8% 9% 훅 떨어진단 말이죠. 어저께 판분 제가 모르겠어요.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저께 훅 판분의 절대 대부분은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무를 한 명 딱 할 때 떨어지는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BOA가 갑자기 매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또 사야 되나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섹터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드려요. 특히 개별 종목의 투자의 어려움을 잘 안 될 거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펀드 매니저도 안 되는데 개인이 일정 수준 자금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겠고요. 그리고 국내외 ETF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나라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그냥 주식 샀다 팔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 샀다 팔았다 뭐니 대부분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ETF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몇 가지 말해요. 투자는 주식 종목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레버리지가 있긴 하지만 ETF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거 정말 수익이 나긴 나는 거야. 맨날 그대로 그냥 가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그거는 엊그저께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벅스웨스가 10년 동안 그 워렌 버핏이 내기를 했잖아요.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랑 압도적으로 지금 S&P 500이 이겼잖아요. 내노라는 헤지펀드 운용자들을 다 해서 안 됐는데 지수를 못 이겼는데 이게 쉽지 않은 판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지수가 한 25% 올라갔거든요. 작년에 25% 이상 수익 냈으면 지금도 열심히 종목 샀다 팔았다 하시면 돼요. 종목 잘 선택해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는 25% 올라갔는데 나는 기껏해야 10% 벌었다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한 10%라도 최소한 20%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ETF 그냥 사두시고 한번 1년이라도 한번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본인이 또 해본 거랑 ETF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는요. 이게 또 스마트 베타 ETF라는 거 또 활성화될 겁니다. 이게 보면 기존의 ETF는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너무 패시브하게 다 보니까 약간 수수료는 비싸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배당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죠.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정 지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테마형 ETF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더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은 워낙 대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게 많이 늘어날 테니까 이런 것도 관심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ETF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당연히 추천해줄 만한 ETF도 갖고 오셨겠죠? 아, 그럼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은 타이거 200 IT인데요. 네. 우리나라 IT 대표주야도 그냥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다 있는데 달랑 주가는 23,750원. 뭐 최고가 수준 가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네. 워낙 이제 미국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갖고 와서 선물 파생 상품을 만든 거가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라고 미래세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워낙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가는 건데 이거 좀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MTUM이라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맞아요. 소개해 주셨어요. 물어보면 좀 머쓱합니다. 이거 지금 사상 최고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스마트 베타 ETF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투자 아이디어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